네, 반갑습니다. 자, 엠비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에다가 아침에 기미가 보여서 한번 슈팅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9% 가깝게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꼬리는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부터 이제 리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이 드디어 100% 딱 찍었습니다. 저가 수익률이긴 하지만 제가 목표가를 19만 8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19만 2천 원 정도 부근까지 가서 지금 거의 한 100% 정도의 수익률까지는 좀 올라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지난달에도 제가 그 어떤 종목인지 MOT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생초 수익률 1등을 했는데 이제 이번 달에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 정책주들의 이 등락폭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100 몇십 %짜리 따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요 정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증시에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제일 지금 앞으로 높은 기업 둘 중 두 종목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 알테오젠 그리고 두 번째가 펩트론 요 두 기업이 기술 이전 기대감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은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당연히 끌고 가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화이자에서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일라이 릴리에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이 경구용 쪽 관련해서 당뇨죠. 당뇨 쪽에 대한 부분도 임상 3상이긴 하지만 또 이 3상을 통과를 했다.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 나왔던 게 노보노디스크가 그 이전에 이제 승인받았던 2023년도에 승인을 받아뒀던 임상 3상 성공을 했었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세마클루타이드에 대한 이쪽에 대한 허가 신청을 또 최근에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 그리고 기술 이전 기대감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은 아직은 달리는 말에서 내릴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11선 정도 대응하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11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계속 19만 8천 원 목표가 잡고요. 만약 이거 체결되고 분위기 자체 전반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테마를 타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는 쉽게 내리면 오히려 수익을 뱉어낼 수 있다.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고 최근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트 시랩이나 이런 쪽은 이제 장기 치숙형 플랫폼에 대한 관련된 이슈로 붙었었다면은 요즘에 이제 왜 노보노디스크가 이전에 2년 전에 임상 3상을 성공했었던 경구용 치료제 신청을 왜 이번에 했을까? 뒤처질까봐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라이 릴리가 아무튼 이번에 이 당뇨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노보노디스크가 하는 그 물질을 보면 이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 용량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mg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가가 그러면 높아지게 되고요. 그죠? 왜냐면 이게 주사제형으로 가면은 혈관에다 혈류에다가 직접 투약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지만 우리가 이제 경구용으로 경구제로 먹었을 때는 소화기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흡수가 좀 덜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D&D 파마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D&D 파마텍과 이제 기술 이전한 기업인 이 메세라 그러니까 이 바이오텍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기업들은 이전에 이제 바이킨 테라피틱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세라 이 두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전반적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흐름을 읽으실 수 있다. 근데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 동사가 기술 이전한 기업인 메세라의 주가가 지난밤에도 11%대 급등을 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D&D 파마텍이 그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중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계속해서 저는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고 목표가는 이제 2차 목표가 23% 정도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올라갔지만 2차 목표가는 69,500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갭을 메꾸는 과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플랫폼 관련, 이 오랄링크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메세라 쪽에서 6월달에 또 관련된 또 데이터 발표 이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커스 잡으시고 전략 잡아보시면 괜찮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로봇주입니다. SPG. 요 종목인데 뭐 잘 갔죠. 사실 제가 최근에 그 하이제나렌에 이제 갈 때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10몇 프로 올라갔고 SPG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전화 출연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감속기 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이 액추에이터 이쪽도 지금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붙어주고 있어서 저는 이 로봇주들 중에서는 이 부품 쪽 액추에이터나 어차피 액추에이터에 이제 감속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속기나 이 액추에이터 쪽이 그래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스윙으로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책주 로봇 쪽은 한번 부각은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그냥 원래대로 목표가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도 로봇주입니다. 이 현재가 22,800원, 종목명은 SBB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SBB 테크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산업용 베어링이나 이제 로봇용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많은 우리나라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이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멀티플을 비교를 하더라도 뭐 PER이나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PSR을 기반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나 이 모터나 아무튼 이쪽에 대한 국산화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국산화가 저는 필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속기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 동사 또한 이 감속기 이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뭐 신재생, 뭐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 또 아니면 뭐 이런 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종목, 뭐 일자리, 저출생 모든 종목들이 있겠지만 또 AI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금 이 정책 쪽에서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괜찮은 정책주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종들이 정책주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된 또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 나오면서 LG 헬로비전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방 산업이 살아있는, 특히나 이 올해는 이 휴머노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유니트리라는 기업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뭐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공개를 잘 하면서 기술력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정책주 중에서 이 첨단 산업 쪽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키워드 산업은 그래도 전방 산업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로봇 쪽이 저는 이 대표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AI처럼 막 이런 정책에 대한 뚜렷한 어떤 언급들은 없지만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자료를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조원가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 로봇 기업들이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원가 절감이라는 숙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속기가 차지하는 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34%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서브 모터, 그 다음이 뭐 이런 모션 제어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감속기 쪽에 대한 원가를 당연히 낮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감속기 쪽 관련된 또 기술력이 또 상당히 또 인정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 로봇 쪽 관련된 시장 침투를 보시면 이제 올해 거의 한 20%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협동 로봇에 또 액추에이터나 그러면 액추에이터 개수가 늘어나면 또 액추에이터 쪽에서 감속기가 들어가니까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로봇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사실 저는 뭐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물류 이쪽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로봇주로 투자했을 때 제일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휴머노이드 이 상용화에 대한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게 2025년도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자, 이 액추에이터 이 감속기를
당연히 들어가니까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인데, 자, 협동 로봇은 10개가 채 안 들어갑니다. 양팔 로봇은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주고 있고요.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도 20개가 채 안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거의 40개 정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로봇주에 대한 부분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쉴만큼 쉬었다가 추세를 돌리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해볼 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로보티즈, 하이젠 R&M, SPG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PSR이 뭐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아니면 이런 핵심 부품 쪽 관련해서 국산 이슈 부각받을 수 있으면서 이런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추세 자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추세선을 한번 연결해 드리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어보면, 자,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에서 추세를 형성을 하다가 한 번 파동을 만들어 놓고 뚫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세 전환할 때는 한 번에 뚫지 못하거든요. 한 번 소화하고 나서 눌리고 거기서 바닥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 파동, 이 추세를 전환하는 패턴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어느 정도 수익 매매하기에는 딱 적합한 업종 또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격은 우선 24,500원을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저녁에 진행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은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에는 오후 3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자, 로봇 쪽에 대한 부분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가상화폐 쪽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난 주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투자 전략과 뭐 히스토리 쪽 관련된 이슈 제가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